안녕하세요. 지니어스 의원 원장 유한준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얼굴을 분석을 하면서 이 이미지, 이 얼굴, 이 사람이 가진 느낌을 어떻게 살려서 어떤 시술을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진을 보겠습니다. 사진에 온 중년 여성, 몇 살쯤 돼 보이나요?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이 여성입니다. 동양의 아주 세련되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얼굴 그대로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조금 제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전에 손을 대죠. 조금 더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지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손을 좀 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어디 필러를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. 너무 머리 결, 옷 입은 거, 그다음에 액세서리까지 너무 고급진 느낌의, 그리고 표정까지도 온화하게 이렇게 잘 짓는 분이시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고민이실지 저도 궁금하네요. 그 전에 만약에 시술을 받았다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네요. 이 부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. 피부도 되게 얇으신 편이시죠? 눈가에 지금 웃었을 때 생기는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는 주름이 있어요. 근데 이 주름들은 이 눈가 보톡스를 한번 맞고 나 어색해서 도저히 못 맞겠어 이렇게 하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맨 처음에 맞을 때 엄청 자연스럽게 맞는 방법도 있고 훨씬 더 덜 부자연스럽게 맞는 방법들이 레벨이라든지 양을 조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눈가 부분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하면 저번에 너무 어색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눈 주변이 붓지는 않으셨는지 꼭 물어보고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불편했는데 맞아야 될 것 같아서요. 그러면 시기를 조금 시술 간격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술을 환자분과 소통하면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. 보톡스를 너무 어색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본인이 전에 받아봤는데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량을 다 들어가는 그런 선에서 하게 되면 눈가 부분의 보톡스의 효과는 한 4개월, 5개월 이 정도 가면은 거의 원상복귀가 되기는 하지만 그 사이 동안에 노화를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어주는 정도로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크림도 미래에 이 주름이 생기기 위한, 주름을 막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다면 리쥬란 아이라든지 리쥬란 힐러를 이 눈 주변에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말씀 주신 것 중에 눈 윗꺼풀의 꺼짐, 선큰이라고 하는 그 눈이 있으신데요.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지방 위쪽이기도 하고 지방이 위쪽으로, 눈 안구 내에 있는 지방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썹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피하 지방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생기는 것들인데요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한다, 어떤 분들은 필러를 넣는다,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해서 지방을 재배치를 시킨다, 이런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요.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러죠. 이물감이라든지 그런 건 분명히 생길 수밖에는 없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좀 붓거나 녹여야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방이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. 지방이식을 했더니 약간의 석회화도 남고 붓기, 부종 이런 것들이 필러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녹이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필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필러를 넣을 때 시술의 직후 볼륨감이 올라오는 정도를 보고 시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. 근데 눈 주변이나 근육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, 볼륨감을 보고 시술을 하고 하다 보면 끝없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시술을 한 뒤에 일주일이라든지 너무 빵빵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이거는 본인 시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층에 몇 cc 정도 넣고 끝낸다는 계획에 따라서만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나 이 눈 주변, 눈 밑이라든지 눈 윗꺼풀 근육에 조금이라도 마취를 하게 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라올 때까지 넣어야겠다, 앉아서 또 보고 넣고 또 보고 넣고 하다 보면 이분이 되게 어색하고 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. 그리고 옆에서 보면 꺼진 부분의 눈이 쑥 꺼져 있잖아요.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이 부분에 볼륨감이 생기면 어떨까요? 평평해지겠죠. 평평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꺼진 부분이 좀 덜 꺼지게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피부에 늘어진 부분이 어디로 내려올까요? 밑으로 내려가요. 밑으로. 이 눈꺼풀 꺼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 넣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쌍꺼풀이 낮아져요. 쌍꺼풀이 낮아져서 더 부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획을 짠 다음에 적당량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런 부분이 너무 고민스럽다
이 분은 그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 보일 것 같다, 쌍꺼풀도 없네, 그런 느낌이 들면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하면서 같이 넣기도 합니다. 피부가 늘어진 부분을 위해서 한번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.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분은 오히려 눈 밑에 이 주름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. 이 눈 밑에 주름에 대해서 수술이라든지 그런 게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쥬란이나 아주 얕은 필러를 깔기도 하는데요. 지금 웃을 때 이 분을 보게 되면 애교살이 좀 적당히 있죠. 이 애교살이 적당히 있는 것 때문에 이 분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애교살이 없이 벙벙하니 표정도 안 짓는데 얼굴 동그란 그런 얼굴이면 치수를 좀 촌스럽게 받은 느낌이 좀 날 수 있죠. 치수를 받았는데 눈 밑에 주름은 없어졌는데 왠지 모르게 또 안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가 본인의 자연스러운 이 표정에 대한 거를 너무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술자가 결과를 예측하고 환자분하고 미리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